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자마자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인 20대 확진자가 지난 연휴 동안 서울 이태원 클럽 등 여러 곳의 다중시설을 방문했는데요. 이후로 1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걱정되는 상황에 또 모시게 돼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또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내용 저희가 어제 안 그래도 좀 많이 주시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확진자가 발생하게 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추가 확진자가 13명이 더 늘었고요. 어제까지는 2명이었는데 이제 이거 관련된 확진자는요, 15명이 됐습니다. 여전히 감염 경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 다 확인된 건 아니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혹시 저희가 모르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혹시 이분이 다녀가신 여러 다중이용 시설에 오셨던 분 중에서 병원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셨던 분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근무하시는 곳에서도 환자가 또 확진자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쪽도 추이가 어떤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이분 확진되기 이전에 한 2주 정도의 감염 경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확진자가 방문했던 클럽 3곳의 이제 방문자 명부를 보니까 총 그 방문자가 한 1,500여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이 확진자가 클럽 주점뿐만 아니라 6개 지역을 지금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가 돼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신천지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혀 방역 수칙이 없었던 때 같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워낙이 한꺼번에 접촉했던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증상이 없는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또 활동성이 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르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일파만파 갈지는 조금 예측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하고 상대적으로 좀 적은 지역이었던 경북 예천 같은 경우에 한 열흘간에 35명이었는데 마스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던 분들의 CCTV나 이런 것들을 좀 봐서 그분들의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그런 방역 수칙을 얼마나 지켰는지 또 이번에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경우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보면서 앞으로의 생활 방역 수칙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한 그런 지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보면 확진자 가운데는 외국인 3명이 있고 군인 1명 등도 포함이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더 번져나가지 않겠는가, 특정 집단으로 인해서 그런 걱정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근데 신원 파악이 과연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 수칙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5가지 가장 위험한 군이 있었죠. 종교 집회, 우리가 대표적으로 클럽 등 이 유흥가, 그리고 학원, 또 이제 다중이용 시설, 끝으로는 이제 실내 체육 공간. 그런데 이런 곳을 허용하는 데는 몇 가지 수칙을 지키는데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라,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소독을 하라, 거리 두기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적인 수칙들입니다. 그 명부 작성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왜냐하면 위험한 지역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니까 확진자가 나오면 그 시간대 그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연락을 해서 자가격리를 시키든 검사를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명단은 연락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단이 있는데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이 있어요. 네. 일전에도 계속 이제 짚는 문제였지만 유흥업소를 출입할 때, 클럽을 드나들 때 정말 실명을 적는지 또 자신의 실제 전화번호를 적는지 확인할 바는 없단 말이죠. 자, 일은 터졌고 지금 1,500명 내외가 지금 이제 이 당일날 1일 밤부터 2일 새벽입니다. 이태원에서만 클럽 3군데 한 1시간 단위로 돌았다. 근데 이걸 또 확대하면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 리조트, 그러니까 용인에 사는 사람인데 서울, 수원, 강원도 홍천 여러 군데를 돌았어요. 또 1박 투숙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접촉자는 언론 추산 한 2,000명 내외에 달할 것이다. 지금 일단은 밀접 접촉자를 방역 당국은 57명으로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중에서 지금 15명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일단 모르는 상황. 또 어디서 어떻게 감염시켰는지가 너무나 지금
이 조사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예. 상당히 저는 첫 번째 아까 신천지만큼은 아니다라고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서 깜짝 놀랐던 게 구로구 콜센터가 있거든요. 예. 100명 넘겼습니다. 예. 또 이제 일부 작은 규모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을 넘기는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이 중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다. 좀 걱정됩니다. 예. 당국에서 그 클럽명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이태원의 킹클럽, 트렁크클럽, 클럽퀸. 그래서 이곳을 이제 2일 새벽 확진자가 다녀갔던 2일 새벽에 방문한 분들에게는 외출을 자제해달라라는 당부를 내리기도 했는데 뭐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명단의 지금 정확성도 확실하지가 맞습니다. 않고 클럽의 특성상 뭐 방문자를 전체적으로 알아내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자발적 검사에만 기대기에는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클럽 세 군데 클럽 이름을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그 출입자 명단이 정말 딱 맞아서 예.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록을 해주셔서 우리가 찾아서 방역 당국 연락을 하고 검사를 하거나 자가격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연락은 이미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CCTV를 통해서도 몇 명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는지 마스크는 어느 정도 썼는지도 아마 파악을 할 겁니다. 다만 1,500명이라는 이 막연한 수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연락이 안 된다. 예. 그 이름이나 이 전화번호가 정확치 않다. 그럼 이제 500명 내외가 떠버린 거예요. 예. 그럼 어디선가 이분들이 무증상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이 집단 확산이 확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31번 확진자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네. 대구교회, 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한 1,000명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게 4차례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9,000명이 넘는 10,000명 가까운 신도를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확진 사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하룻밤새 1,500명. 그래서 이 클럽 이름들을 다 공개한 이유는 예. 5월 2일 새벽에 킹클럽이나 트렁크나 클럽 퀸에 가셨던 분들은 적어도 자가격리를 하셔라. 예. 그리고 143구에 연락을 하시면 가장 좋겠죠. 예. 유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를 가셔야죠. 자차를 이용해서 가시라고 꼼꼼하게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당국이 찾아가지 못한다면 스스로 시공간을 한번 가늠해 보시고 예.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또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네. 들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네. 예. 그래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검사를 받게라도 되는데 네. 지금 그 이제 용인시 확진자의 지인으로 확인이 된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진단 검사 당시에는 무증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증상 확진자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충분한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걱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곳을 가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요. 특히 무증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지침이 사실은 감염원이 움직이지 않고 노출되지 않으면 가장 그 안전한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의 미세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달리 우선 검사를 한번 해보시도록 권유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생활 방역을. 그러니까 첫 번째 지침이 지금 약간이라도 이상하면 검사를 먼저 받고 좀 2, 3일 쉬는 거 여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방어를 좀 잘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집단 감염이라는 건 결국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전의 상황이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다중 밀접 접촉업소, 집합 금지 등 행정명령까지 검토하겠다. 근데 아까도 잠깐 그 본부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규제로만 다 해결되는 네. 것은 네, 뭐 아니다, 쉽지 않은 것, 맞습니다. 한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어떤 대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며칠 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15명 확진해서 더 나오느냐, 어느 정도 더 나오느냐, 그리고 2차, 3차 감염으로 또 퍼져나가느냐. 네. 더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 용인과 안양의 감염자들이 그럼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지금 그나마 검사를 통해서 확진된 건 다행이라니까요. 예, 예. 왜냐하면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빙산의 일각 이론을 이야기하시는데 예, 예. 클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 서울, 이태원, 뭐 홍대, 유흥가에 있는 여러 클럽들과 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에 있는 클럽들에서도
이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확인되지 않으므로 검사되지 않으면 확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수치로 남아 있는 거죠. 잠복해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역 당국은 지역 감염이 0, 0, 0 나오든 5월 3, 4, 5일에도 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바이러스는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 위험하다. 생활 방역이지만 종식된 것이 아니다. 계속 경고를 했어요. 네. 근데 경고의 결과가 우리가 아차 부주의하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용인의 이제 이번 확진자, 용인 66번 확진자로 돌아가 보면 자, 5월 1일에 이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황금 연휴에 많이들 다니셨죠. 예. 우리가 걱정했고 제주만 20만 명 방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월 2일에 증상이 나타났어요. 39도면 고열이죠. 여기 설사 증세.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는 5월 5일 날 가고 5월 4일 날 가고 5월 5일 날 가고 5월 6일에 확진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이틀 동안 뭘 했냐면 병원에 갔어요. 이비인후과도 가고 약국도 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 연휴에 내가 클럽을 다녀왔다. 3군데를 다녀왔다. 예. 근데 아프다. 그러면 코로나19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틀 동안 다른 병원을 가요? 그래서 저 선별진료소로 달려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5월 2일이나 5월 3일에.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그 한 분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예. 누구라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흥업소 또는 이제 이런 클럽에서 확진자는 처음 나온 거 아니냐? 아주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항상 나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도 평택 와인바에서 미국에 다녀온 이 주인으로부터 손님 10여 명이 감염됩니다. 이 경기에 있는 그냥 조그만 주점에서 주인이 확진자인데 여길 다녀간 공무원 다수를 비롯해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주점, 업소 이런 데서 10여 명 내외 감염자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한 1, 2주 동안에 영자만 머리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었다. 예. 근데 우리는 최근 일주일 동안 아주 활발하게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예. 이제 개학이 다음 주에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2주는 정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 나오고 있었다. 역시 좀 본부장도 그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됐지만 사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방역 수칙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염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확진 검사를 받을 것, 그리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기존에 하던 기침 예절이라든가 손 씻기, 마지막으로는 가장 지금 딜레마가 되고 있는 마스크 쓰기입니다. 예. 이제 마스크 쓰기를 안 하기에는 과거에는 이제 마스크가 나의 감염을 남한테 옮기는 걸 막는다 하는 거였는데 예.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남에서 감염이 오는 것까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라 하기에는 문제가 지금 있기는 한데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할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마스크를 적용시킬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할 것이냐 하는 예. 거에 대해서는 세세한 지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밀폐된 곳에 대해서는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뿐더러 거기가 환기가 좀 잘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하지만 예. 곳곳의 장소를 미리미리 방문해서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해서 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직접적으로 가서 한번 좀 더 선제적으로 조금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물론 그 후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또 방심하면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 뭐 설마 기침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클럽을 몇 번 다녀왔는데 기침이 좀 나온다거나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설마 그 내가 어디가 감염됐겠어라는 네, 그 네. 설마 하는 그런 방심이 이 바이러스가 타고 들어오기 또 좋은 조건이라고 오전 오후 브리핑 내내 또 당부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요양병원하고 또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님들 또 찾아뵙는 가족들 많이 늘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쪽에서도 어버이날만큼은 좀 면회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고요. 설령 방문을 하시더라도 어떤 점들 좀 유의해야 되는지 처음에 말씀하신 방역 수칙과 동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글쎄요, 이게 컨택을 안 하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신문지상이나 보니까 유리를 통해서 만나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사실은 터치를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하겠죠. 이런 예, 날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여건이 여건이고 그리고 마음의 문제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유리를 통한거나 아니면 화상 통화를 통한거나 그리고 꼭 어버이날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좀 더 자주 아침 저녁으로 이 연락을 드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어떤 예.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서서 마스크 얘기해 주셔서 지금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이 마스크를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 축가용 마스크가 좀 비교적 얇기 때문에 그걸 써도 무방하다라고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두꺼운 KF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원래 뇌혈관 질환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산소 공급 정도가 어르신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KF94나 95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막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단 정도가 지금은 일반인이 병원이 아닌 곳에 갈 때 이 정도에는 덴탈 마스크처럼 7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예. 것들을 쓰시는 거나 아니면은 80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병원에 가시거나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예. 조금 더 강력한 거를 쓰셔야 하겠죠. 확실히 좀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 마스크가 불편하거나 답답한 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 부분 꽉 조여서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마스크가 조금 많이 불편하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의 중요성을 저희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마스크, 그러니까 답답한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어느 마스크든 괜찮습니다.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저희가 국제 상황 좀 먼저 좀 알아볼까요?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미군 한 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다행히 음성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도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는데 뭐 마스크 공장 찾아가서 본인은 마스크를 또 트럼프 네, 대통령은 네.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저거 왜 안 쓰냐 이런 뭐 지적 내지는 비판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무심한 거 아니냐라는 네. 좀 지적들이 뒤따르는 것 같아서요. 무심한 정도가 도를 넘어서 사실은 이게 코로나19 브리핑을 미국이 대통령이 직접 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정은경 본부장이 하는 역할을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모아놓고 하는데 메이저 매체 기자들은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유의미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브리핑을 이제 막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예. 근데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이 소독제가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하는데 예. 인체에 주입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예. 바이러스의 이제 시발점은 어디냐 하는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거의 안 씁니다. 네. 간혹 쓴 모습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군인은 이 주차 담당 직원이죠. 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요원 중에 한 명인데 확진이 되니까 이제 다급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검사는 받고 음성인 걸 또 확인하고 몇 차례 음성인 게 확인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 사회 자체가 이 바이러스 또는 마스크 때문에 이분화되고 있잖아요. 예. 네. 지금 미국의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뭐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이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고요. 예. 전통적으로 총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고요. 미국이 아주 쟁점이 많은 사회인데 마스크를 가지고 진보적 시민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앞으로는 우리가 너무 마스크에 무지했었다. 근데 또 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에 부응을 해요. 예. 해방하라. 지금 여기 부응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있단 말이죠. 예. 이동 제한을 풀어라. 그 주지사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이 마스크와 코로나19는 미국 사회에서는 정치적 쟁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근데 대통령이 하필이면 거기에 자꾸 기름을 붓는 언행을 하는 것 같아서 예.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너무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좀 네. 지적하긴 했는데, 뭐 미국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저렇게 어떤 방역적 측면이라든지 뭐 어떤 정책적 측면이라든지 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국가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좀 맞습니다. 기억을 합니다만.
의학이나 방역적 측면에서만 보신다면 이런 미국의 모습은 거의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이례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 미국은 다른 시기에는 예. 이제 질병과 관련해서는 CDC의 모든 방침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던 국가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것이 글쎄요, 대통령과 정치권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교육 수준에 따른 이런 어떤 인식의 차이들이 있어서 예. 이런 어떤 의료적인 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강력하게 정부에서 어떤 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 통일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예. 이번 사건은 조금 좀 그거에 영향이 너무 좀 클 것 같아서 조금 더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게 예. 전체적인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정치적 배경이 소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행정부 지도자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정치적 배경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 이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바이러스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근데 이게 사실 유럽은 저희가 보면 그 봉쇄 완화를 푸는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그 우려랄까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네.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별로 또 다르니까요. 근데 이 봉쇄 완화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전히 좀 걱정이 많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을 물어보시면 예. 저희가 아까 30분 넘게 브리핑을 보고 한 얘기가 무위로 돌아갑니다. 네. 예. 우리가 한 자리 수를 찍다가요. 네. 지역 감염 1명이 나왔는데 이게 하루 사이 15명으로 늘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이탈리아는 지금 정점일 때는 하루 6천 명 이상의 확진자를 찍다가 1,000명대로 떨어져서 예. 정점을 찍었다. 사이클 추이상으로는 맞아요. 예. 우리도 과거에 겪었던 일인데 네네. 그런 지금 하루에 1,000명 확진자가 나온다면 돌아다녀도 될까요? 예.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순차적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탈리아 경우에는 이제 9월까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상황이 더 심각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심각하기 때문에 좀 신중한 걸로 일본까지도 보여요. 9월 학기제를 검토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가 아는 미국과 유럽은 원래 9월 학기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봄 학기를 없애는 거죠, 그냥. 올해는 봄 학기가 없는 걸로 하고 새 학기부터 새로 시작한다. 예. 바로 여름 방학에 돌입했다고 보면 되는데 예. 우리도 교육계 일각에서는 9월 학기제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교육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기도 하고 외국에 나갔던 학생들이 국내로 또 들어와서 전학을 하기도 해요. 편입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좀 특이한 3월 개학제니까. 근데 이게 딱 못 바꾸는 이유 하나는 입시 체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시 제도를 어떻게든 손보게 된다면 9월 학기제로 가는 게 문제가 없겠지만 예. 이건 사실은 코로나19와는 별건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9월 학기제를 한다. 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교육계에서 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 예. 입시제도에 대한 개혁 문제는 늘 나오는 교육개혁 문제니까 다뤄보되 우리는 지금 일단은 안전하게 가되 오늘 좀 다행스러운 것은 예. 등교 선택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예. 이 출결 문제 때문에 우리 학부모 학생들이 좀 이렇게 발목 잡히고 예. 목이 조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예. 이걸 선택 가능하게 해주고 학교에 학부모 이 책임 하에서 증빙만 할 수 있다면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자가학습을 할 수도 있고 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고 학교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이제 이번 학기는 유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등교 선택제라는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큰 어떤 그 전제는 오프라인 등교가 곧 네. 시작된다라는 얘기니까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게 이 이탈리아 얘기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짚었던 상황을 토대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오늘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해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짧게 교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해 주시겠어요?
그 환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9월이 되면 다시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고 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하기로 한번 결정을 했으니까 예. 지금 1, 2주 정도의 환자들의 추이를 좀 보고 확진자의 추이를 보고 예. 큰 무리가 없다면 시기적으로는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만 결론 짓고 저희가 오늘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식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